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수도권에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오후부터는 중국발 스모그와 황사까지 유입돼 내일 오전에는 우리나라에 올가을 첫 황사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30여 년 만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에는 발전한 과학수사기법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점점 더 발전하고 정교해지는 과학수사기법으로 미제 사건도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근 5년간 일본산 방사능 오염 유해물질 18톤 이상이 국내에 반입돼 길게는 447일간 보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해물질을 반송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은 있지만 반송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수도권에 올해 가을 들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수도권 3개 시도 모든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황선욱 기자입니다. 어젯밤부터 중국 등에서 들어온 미세먼지가 수도권과 충청 지역 등을 뒤덮었습니다. 이번 가을 들어 첫 미세먼지 나쁨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첫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사정이 더 나빠지고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으로 내려진 감축 조치입니다. 우선 서울, 인천, 경기도 전 공공기관 52만여 명에게 차량 2부제가 적용됐습니다. 단 경기 북부 지역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방역 조치와 관련한 차량은 이번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 배출 사업장은 운영 시간을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은 조업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비상저감 조치와 달리 예비저감 조치 때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민간사업장 저감 조치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환경부와 전국지자체는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늘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환경부는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7개 시도와 함께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을 대상으로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 단속과 비디오 측정 등을 실시합니다. 또 수도권 8곳, 대구, 포항 등 10곳에서는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정차 없이 원격 측정기로 단속합니다. 이 가운데 성산대교 북단과 원호대교 남단에서는 전광판을 통해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차량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개선 명령을 받게 됩니다. 30여 년 만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는 그 사이 발전한 과학수사기법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건 현장에서 DNA 감식 같은 과학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경찰의 달을 맞아 YTN 취재진이 경찰 과학수사 현장에 직접 동행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서울 한 아파트에 누군가 침입했습니다. 목격자도 없는 상황. 잘려나간 방범창엔 단서가 남았을까? 일단 지문을 찾는 게 우선입니다. 지문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질이 너무 거칠어가지고 형광 관찰할 수 있는 형광 분말로 칠해서 광원 관찰을 한번 해보아서 지문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장갑을 꼈던 거로 보입니다. 유리창에 나와 있는 그 촉수 흔적에 약간 장갑에 그 섬유 쏠린 흔적이 약간 관찰이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찾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바로 유전자 단계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곧바로 장갑에서 떨어진 피부 각질을 찾아냈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은 신체 조직으로도 유전자, DNA 감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유전자 시료를 국과수로 보내는데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다른 유전자 정보와 비교해 용의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범인이 남긴 희미한 발자국 하나도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DNA 정보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신발의 문양 하나하나도 빠짐없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발의 종류가 확인되면 CCTV 등을 통해 비슷한 신발을 신은 사람을 추적해 수사망을 좁혀나갑니다.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신발 문양 자료는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수 요원들이 실제로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신발 문양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와서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사람의 얼굴을 그리던 몽타주 작업도 발전을 거듭하며 과학 수사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보다 덜 중요해지긴 했지만 장기 실종자 수사엔 여전히 유용합니다. 30여 년 전에 실종된 아이가 어떻게 변했을지 가족 사진을 이용해 중년의 몽타주를 그려봤습니다. 42세로 이제 변화시켜 볼게요. 네. 빛바랜 흑백 사진 속 모습도 장기간 축적한 자료와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면 10여 개의 정교한 몽타주로 탄생합니다. 직업병이라고 하면 일단은 뭐 우선적으로 길을 가다가도 이제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이제 약간 그 나이 든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젊었을 때 아니면 어렸을 때 어떤 모습인지 상상하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정교해지는 과학 수사 기법들. 티끌 같은 흔적도 결정적 단서로 만드는 힘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최근 5년간 일본산 방사능 오염 유해 물질 18톤 이상이 국내 반입돼 길게는 447일 동안 국내에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국내에 수입되었다가 일본으로 반송된 방사능 오염 유해 물질 포함 화물은 18.8톤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송 화물은 알루미늄 스크랩, 고철, 흑고철 등이었고 화물의 무게는 2015년에는 파악되지 않았고 2016년에는 18.6톤, 2017년에는 100kg, 2018년 약 13kg, 올해는 9월 기준으로 116kg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유해물질은 일본으로 반송 전 각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보내져 20에서 400일 동안 보관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 의원은 현재는 사업자가 유해물질을 해외로 반송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은 있지만 반송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어서 근로자들의 피폭 가능성이 있다며 당국은 각 사업장이 보관하는 유해물질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조속히 반송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사능 오염 유해물질은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로서 장시간 노출될 시 피폭 등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수소 경제 정책에 맞서 전국의 수소 연료 발전 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한 지역에서 주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산업부와 환경 전문가가 나서서 수소 연료의 안전성을 설득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위험 시설이 주민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들어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기정 기자입니다. 수소연료 전지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설명회를 앞두고 주민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거지 앞에 들어서는 이 발전소와 관련해서 주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 10개월째 이렇게 반대를 좀 하고 있고요. 이 문제가 조만간 회사가 공사를 강행하게 되면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인체에 미치는 안전성 검증과 환경 영향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산업부는 수소연료 전지가 안전하고 폭발 위험성도 없는 친환경 미래 에너지라며 주민 설득에 나섰습니다. 여기 와서 15분을 떠들었던 산업부의 과장도 바로 700m 앞에서 연료전지가 돌고 있고 저도 구식이 되는 노모를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가장 클린하고 가장 깨끗한 에너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폭발 위험성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폭락했다는 항의에 대해 환경 전문가는 가짜 뉴스에 속지 말라며 주민들을 진정시키려고 하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석탄발전소나 아니면 원전처럼 또 심지어 가스발전소처럼 주거지 있는 데 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감히 가짜뉴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대 주민들이 일제히 퇴장을 한 뒤에도 날카로운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서울 상암동과 경기도 화성 등 전국에 다양한 규모로 설치돼 운전 중입니다.
인천연료전지도 지난해부터 수십 차례 주민 견학과 설명회를 열면서 동구 지역에 39.6메가와트급 발전 시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주민 펀드 조성과 지역 주민 채용 등 상생 방안도 내놨지만 사업 진척이 없자 이달 안에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친환경 미래 에너지라며 수소 연료전지 발전 시설을 지원해온 정부는 사업자 측과 거부 주민들 사이에서 곤혹스럽기만 합니다. 제대로 주민 설득을 하지 못해 사업 초기 첫 단추부터 꼬인 상황이어서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갤럭시 노트 10과 S10 시리즈의 초음파 지문 인식이 손쉽게 뚫릴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다음 주 초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공지문을 통해 휴대전화 앞면을 덮는 실리콘 커버를 사용하는 경우 돌기 패턴이 지문으로 인식돼 잠금이 풀리는 오류가 발생했다면서 다음 주 초에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류를 막기 위해 앞면을 덮는 실리콘 커버를 사용하는 사람은 커버를 벗긴 뒤 손가락 지문의 전면적을 꽉 눌러 새로 등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카드와 은행 앱 등 금융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카카오뱅크는 지문 인증 사용을 중단하고 패턴이나 비밀번호로 로그인해달라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얇은 금속을 길게 느려도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은 전자회로가 올라가 있는 기판 위에 있는 100나노미터 두께 구리 방막에 전자빔을 조인 결과 기판을 당겨도 방막에 균열이 생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방막 길이가 30%까지 늘어나도 균열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이 앞으로 다양한 유연 소자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요즘 유독 머리가 많이 빠진다고 느끼시나요? 가을은 탈모의 계절이라고 불릴 만큼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집니다. 왜 그런 건지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최소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년 전부터 탈모가 시작된 30대 김모 씨. 한동안 약을 먹어 증상이 나아졌지만 요즘 다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제 머리가 좀 많이 빠져서 하수구라든지 이제 배수가 좀 많이 막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여름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아서. 건조하고 일교차가 큰 가을에는 두피에 쌓인 각질이 모낭세포 활동을 방해해 탈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호르몬도 촉매 역할을 합니다. 가을철에는 여름철에 비해 일조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어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증가합니다. 이 테스토스테론이 인체 내 효소에 의해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모발의 생장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름에 두피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가 가을철 뒤늦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름에 자외선 노출로 두피가 손상됐거나 두피염이나 모낭염을 앓았다면 가을 탈모가 심해집니다. 전문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코티졸 호르몬이 탈모를 촉진한다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등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름에 두피염을 앓았다면 전문의를 찾거나 약용 샴푸를 사용해 사후 관리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건강검진의 계절입니다. 귀찮아하는 분들도 많은데 40대부터는 거르지 않고 결과지도 잘 챙겨보는 게 앞으로 생길지 모를 질병을 막는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꼭 해야 하는 것, 하지만 귀찮고 하기 싫은 숙제 같은 게 건강검진입니다. 당연히 결과지도 잘 안 봅니다. 이번에 10월 말까지 이렇게 기간에 다 돼가지고 그냥 압박감에 예약해가지고 급하게 왔어요. 집으로 매번 날라오는 것 같은데 보진 않고 있어요. 잘 보진 않고 대충 그냥 버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무시해선 안 됩니다. 건강검진은 위험 요인이나 질병이 있는지 미리 찾아내 치료받게 하는 것. 검진을 통해 암이나 만성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늘면서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진행성
위암이 약 70%를 차지했습니다. 전체에. 근데 지금은 초기 질환, 초기 위암 환자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증상이 없는 환자들이 무증상인 상태에서 건강검진을 갖다가 꾸준히 받아온 결과로 연령대로 보면 40대부터 검진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이때부터 없던 증상과 안 좋은 지표들이 나와 만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검진도 결과 확인도 꼭 필요합니다. 검사 전 공복이나 약 복용 금지 등은 꼭 지켜줘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위장의 운동, 그다음에 담낭의 수축, 그다음에 호르몬상의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피검사가 조금 결과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밀한 검사를 반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과지는 잘 봐야 하는데 사실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양성 질환이 있다고 표기된 경우 이게 암인지 염증인지 무시해도 되는 건지 알기 힘듭니다. 이럴 땐 검진받은 병원에 문의해 정확한 상태를 알아둬야 합니다. 재검 통지도 실제로 병이 있어서일 수 있지만 정상 수치보다 조금 높은 때도 나오게 돼 역시 상태에 대한 문의가 필요합니다. 증상이 있어야 병이 있는 게 아니고 증상이 없다고 병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검진 시기엔 증상과 상관없이 검진받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의들은 조언합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우리 숲에서 자라는 식물에서 암과 당뇨에 효과가 큰 물질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기존 치료제보다 효과가 훨씬 커서 신약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선비의 집마다 한 그루씩 심었다는 쉬나무입니다. 쉬나무 씨에서 그름이 없는 호롱불 기름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쉬나무 씨의 성분을 조사했더니 당뇨와 지방간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 대사의 비정상적인 작용을 통해서 지방간이라든지 당뇨가 유발되는 것들을 이제 정상적인 형태로 보호해주거나 정상의 상태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어떤 기능을 해주게 됩니다. 사슴뿔처럼 생긴 붉은색의 이 버섯은 영지버섯과 모양이 흡사하지만 독버섯입니다. 먹으면 생명을 위협하는 이 버섯에 유방암을 치료하는 특수 물질이 숨어 있었습니다. 세포 실험 결과 기존 유방암 치료 물질보다 오히려 효과가 좋았습니다. 총 8가지의 그 화합물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5가지 물질이 암세포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을 밝혀냈는데요. 제주도와 남해안에 자생하는 상동나무에서도 대장암과 폐암에 효과가 있는 암세포 억제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독버섯인 붉은 사슴뿔 버섯은 먹을 수 없지만 쉬나무와 상동나무는 끓여 차로 마시거나 가루로 만들어 먹으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국내 대학과 함께 임산물에서 찾은 새로운 성분들의 신약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숲속에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건강에 유용한 물질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산림 생산물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경기도 연천군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11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환경부는 어제 오전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반정리 민통선앗 콩밭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시료를 뽑아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야생 멧돼지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모두 11건으로 늘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5일 바이러스가 나온 장남면 판부리와 4.8km 떨어진 지점이며 주변에 철조망을 설치한 뒤 긴급 방역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스마트 헬스케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건강관리와 접목하게 된 건데요. 예를 들어 음식 사진을 찍으면 바로 어떤 영양소를 얼마나 먹었는지 알려주거나 AR을 이용해 운동을 따라하면 동작을 확인해주기도 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